역시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연일 당 쇄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이 말 저 말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간담회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저희가 왜 졌는지를 당내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특정 분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제가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많이 답답해 보이죠. 배우가 누구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재선 의원 모임이라든지 친한계를 중심으로 개혁 의지에 힘을 싣는 발언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의 내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일단 아마 의원총회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용태 위원장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치 선거를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행정 그리고 입법 권력까지 진 무소불위의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상대하려고 하면 지금 100명 남짓한 이 국회의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지리멸렬하죠. 더군다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말로만 반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탄핵 반대 이걸 무효화시키자고 하는데 지금 친윤 세력들이 지금 거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젊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문수 후보의 어떤 얼굴마다 이걸 커버해주는 그냥 일회용으로 쓴 게 아니냐, 불쏘시개로 쓴 게 아니냐.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당시에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거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와 반성 사죄를 하고 그래서 뭔가 당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이 기득권에 맞춰 있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당원들 투표를 하자. 근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걸 찬성하지 않느냐? 당원 투표하면 결과는 나오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원죄가 있거든요. 원죄가 있다고 하면 반성해야죠. 그래서 뭔가 당의 개혁과 혁신의 드라이브에 걸 수 있도록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얼굴 마담이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전당대회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 대선 이후에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권 초기에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의총을요. 법원 앞에서 현장 의총으로 열면서 모처럼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목소리를 모아서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입법의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본회의도 이제 좀 연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던 대장동 재판 연기라든지 재판 중지법,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비판을 좀 오랜만에 목소리를 모아서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 밖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결집의 시그널로 좀 읽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말 갈등을 좀 막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 비난하는 부분들을 네.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국민 투표에서 모르고 뽑았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걸 알지만 5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시에 왜죠? 반영이 돼 있다. 그죠? 왜죠?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집단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이 나라를 더 큰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돼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5년간이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국민 지지가 비판적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아주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반성에 나서야죠. 어떻게 지금 벌써부터 본인들이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든 잘못, 책임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이 정권이 또 잘못되기만을 바라면서 예.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뭐 민생의 위기, 외교 안보 국제 질서 속에서의 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자중하시고 그리고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네. 좀 바라면서 함께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그나마 국민들이 야당으로서 견제 세력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법이다. 네. 지금은 야당으로서도 국민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런지를 좀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발언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니문 기간을 고려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겠다. 하지만 뭐 지금의 민주당의 상태 행태를 보면서 이제 좀 자제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덧붙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오전에 법원 앞에서 이렇게 긴급 의총이 있었고 오후에도 한 차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대위원장의 거취, 또 전당대회 시기 이런 거 논의한다고 하고 이후에는 또 국회 상임고문단 비공개 회동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어요. 좀 결집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재판까지 중지하라고 선택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재판까지 중지하라 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한 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잖아요. 그럼 야당인데 우리가 이제 허니문 얘기했는데 그 예. 허니문 자체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먼저 깼어요. 그러니까 제 1호 법안이 뭐가 있죠? 특검 3개였잖아요. 공포가 있죠. 저는 뭐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좀 시간을 두고 하지 않았어야 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허니문이지만 너무나 폭주하고 질주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견제하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거죠. 야당을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 견제하는 저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어떤 개혁, 혁신은 예.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비판만 계속 여당과 대통령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스피커가 크지만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 사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태와 또 네. 새로운 세력이 대결이 된다고 보고 당연히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재판 중지까지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그건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판단에 상당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하면은 그럼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5년간 국정은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신다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허니문을 만드는 데는 사실 뭐 부부 모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당 쇄신을 막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벌어지는 갈등뿐만이 아니죠.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끊임없이 지지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이런 인물들도 쭉 화제였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얘기입니다. 뭐 물론 제 뒤에는 미국도 있고 캡처 미국, 일본 NHK, 그 요미우리 TV 그리고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전환기를 지키겠다고 기자들한테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안전빵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전환기를 건드리면
경고한다? 연락망이 있잖아. 연락망이. 즉시 내 트럼프 정부에 알린다. 국힘 릴레이로 반성문 써야 돼. 그럼요. 국힘 해산해야 됩니다. 솔직히. 국힘 지금 한 게 뭐 있냐? 국힘 의원들 그나마 살아나려면 국민의 지지 얻으려면 전체 다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다시 사법부 뭉개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자. 끊임없이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트럼프 정부, 일본, 영국 유수의 언론이 내 뒤에 있다. 정치 탄압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당장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의 주장처럼 당이 뭔가 하기 위해서 결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내기에 좀 의문부호가 붙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NHK가 뒤에 있고 트럼프가 뒤에 있고 누가 여기 있다는데 저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저런 사람들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그렇게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저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지리멸렬한 거 책임이 있는데 누가 누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뭐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 입장도 기존에 있던 입장을 계속 가져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일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초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둬보자면 내란 종식의 특검도 이제 곧 출범할 테고 수사도 가속도가 붙고 여러모로 전 정권의 잔재 청산, 흔적 지우기로 읽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복귀가 계속해서 추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하벙커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보안과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벙커가 필요했거든요. 위기관리센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벙커 걸 뜯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벙커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예. 현장에서 무엇을 뜯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거고요. 예. 참고로 청와대 지하벙커를 구축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 지하벙커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쭉 기능을 해왔는데 용산 국방부로 이전 정권에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통째로 옮겨간 걸 다시 복구하고 재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 부분을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물론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합법적이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뭐라고 예.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공적 지위, 권한, 자원, 공적 재산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거나 사적화됐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네.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론회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네. 그러면 이게 국민적인 어떤 갈등 요소로 또 등장하고 사회 갈등적 요소로 또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하나하나 투명하게 정보를 네. 공개해서 공론의 장 내지는 공적인 기준 마련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나왔던 한남동 관저의 의문의 수조라든지 또 관전의 스크린 골프장 신축 의혹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발언이 나온 배경은 다 다르지만요.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이야기들 본격화된 수사, 특검 이후에 이 결과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여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